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 이슬기입니다. 최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민족 공동체 모두 행복한 통일시대 실현 구상을 밝혔고 우리 정부도 행복한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북한 민주화 청년 학생 포럼과 한국자유총연맹 리얼코리아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출신의 청소년들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2014 남북청소년 평화통일 의식증진 프로젝트 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20회로 진행이 되며 한 팀이 3가지 주제에 대하여 북한에서 태어나 살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탈북 대학생 3명과 대한민국에 나서 자란 3명의 대학생들이 서로의 흉금없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북한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통일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의식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통일을 위한 새 희망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2014 남북 청소년 평화통일 의식 증진 프로젝트 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에 참여할 6명의 대학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자기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광성입니다. 저는 지금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고 남한에 온 지는 2006년도에 왔습니다. 2006년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오늘 남북 청소년 통일 이야기 한마당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러한 통일 한마당이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통일에 대해서 더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찬양이라고 합니다. 저희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1991년도생이고요. 2011년도에 여기 왔습니다. 지금 대학 준비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남북 청년들이 모이게 돼서 느낌이 통일이 벌써 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5살 대학생 박철준입니다. 저의 고향은 강원도 김학원이고 한국에 온 지는 5년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는 25살 박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있는 25살 김다영이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20대들이 통일에 대한 의식을 조금 더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명지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장석준입니다. 남북한 대학생들이 모인 자리가 통일에 대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며 통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장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각자 자신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서로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 다른 6분의 남북한 대학생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줄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 한마당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통일 과정에서 나타나게 될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될 사람과 사람과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남북 청소년 이야기 한마당의 제1탄은 내가 살던 고향입니다. 예, 이번에는 좀 고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희 고향 같은 경우는 함경북도 해령이라고 보통 보시면 그 한반도 지도가 있으면 제일 위쪽에 위치하고 계신데요. 가장 어떻게 보면 추운 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기 전에 한 번은 눈이 70cm 정도 와가지고 바깥을 못 나갔던 적이 그렇게 그 정도로 춥고 영하 40도까지 오르내릴 정도로 추웠던 지방인데 근데 또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 5, 6월 되면 그 보통 백살구꽃이라고 하시죠. 백살구라고 하시죠. 백살구꽃이 정말 예쁘게 펴요. 정말 예쁘게 피고 또 진달래꽃도 정말 예쁘게 펴요. 진달래꽃도 예쁘게 피고 큰 도시는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심이 함경북도 인심이라고 하면 좀 알아주는 만큼 정말로 인심이 좋고 사람들이 모두 다 편하게 정말 잘 대해주세요.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 잘 대해주시고 그런 좋은 큰 도시인데 지금 제일 큰 거는 가족들이나 제가 어릴 때 또 뛰어놀던 곳 또 그리고 친구들이 아직 북한에 거기서 남아서 살고 있다는 그런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참 지금의 여기 와서 그곳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참 고향이라는 거는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보통 우리는 고향에 살면 내가 고향에 사는지 그런
가슴 아픈 얘기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고향에 갈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단 고향 얘기만 하면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네, 먹먹해지는 그러한 고향이 저한테는 참 많이 그런 느낌으로 많이 다가오는데 물론 그런 점도 있고 또 좋은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령이라는 곳에 두만강을 끼고 있어서 또 그곳에서 친구들이 많이 뛰어놀고 어렸을 때 많이 같이 뛰어놀던 그런 네, 풍경으로 저한테는 다가옵니다. 고향은. 네. 뭔가 고향 생각을 하면 먹먹하다는 말이 조금은 저도 조금 와닿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주찬양 학생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빠가 고향에 대한 이런 얘기를 너무 기초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전 조금 생략할게요. 그리고 저도 저의 고향은 아까 함경북도 청진이라고 했잖아요. 해령이랑가도 멀지 않아요. 한 200리? 한 200리 길 되는데 그 청진은 그 함경북도의 메인 도시고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아마 통일이 돼도 그 무역 같은 것도 아마 제일 왕성해질 것 같은 그런 도시고요. 되게 저는 청진하면 느낌이 되게 밝아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다 하는 자체가 지금은 그 항이 활성화 안 됐지만 통일이 된다 하면 엄청 활성화되고 막 완전 북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상상 그런 거랑 막 섞여가지고 되게 추억 이런 것들이 막 다 혼합돼서 되게 밝거든요. 지금 느낌에. 그리고 성장 과정에 순탄치 않은 적도 있었고 되게 어려운 추억도 많고 또 그거 혹시 고난의 행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것도 겪었거든요. 91년도에 태어나서 한 95년도부터 그거를 겪었는데 그 대식량난이 북한에 있으면서 식량난이 있어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했던 그런 것도 겪었고 2000년대 넘어서서 지금의 사람들의 현실도 저는 봤잖아요. 근데 저는 고향 사람들 하면 정말 강한 사람들 그리고 되게 대단한 사람들 이런 친구들도 정말 대단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왜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게 굶어 죽고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될 대상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왜 대단하다고 하냐면요 북한이 배급제라고 생각하시죠. 배급제 사회주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 식량난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사길에 뛰어나서서 장사를 하고 저도 13살부터 장사를 했어요.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딱 그 갈리는 게 이래요. 저희 아버지 부모님 세대는 배급제 그런 사회주의 딱 공산주의의 얽매인 세대였다면 저희 세대는 장마당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말 시장 경제의 제일 원초적인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보면. 그래서 저는 변화를 추구하고 그 정치적 압박, 그런 압박 정부의 압박 속에서도 그거를 맞받아 먹고 살기 위해서 떨쳐나서서 정말 악정거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지금도 상상하면 존경스럽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향의 이미지 하면 정말 잠재력이 강한 사람들, 강한 친구들, 멋진 친구들 이런 이미지가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미지를 저만 가지고 있고 싶은 게 아니고 통일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마지막 마무리는 이렇게 끝나네요. 네, 그런 마음을 많이 저는 가지고 있어요. 네. 뭔가 13살에 장사를 했다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 뭔가 강인함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다음으로 박철준 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두 분과 달리 두 분은 이제 함경북도가 공통점인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주찬양 씨가 말씀하셨던 그 고향의 항구도시라고 했는데 저의 고향도 항구도시거든요. 강원도 김하군이라고 해갖고 원산 들어보셨죠? 원산항. 예, 저는 그 항에 있어요. 근데 항에 이제 가까이 있진 않지만 되게 시골인데 휴전선하고 마주하고 있는 거기 김하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고향이 거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강원도에서 왔다고 하면 여기 강원도인 줄 알고 네, 먼저 여기 강원도를 떠올려요. 어디 춘천 아니면 고성 아니요 김하요. 김하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네, 완전 시골이고 이제 휴전선하고 마주하고 있는 그런 데서 이제 나서 자랐고 아버지도 이제 군인 출신이라 네, 거기서 제가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 들었던 게 어머니와 아빠 목소리보다도 군인들의 노랫소리를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총소리랑. 예. 여느 친구들하고 달리 이제 좀 약간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나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고향 하면 떠오르는 게 여기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사람들은 김종은 체제, 뭐 체제를 이렇게 중심으로 가는데 체제가 변하지 않을 거다. 뭐 여기 지금 기득권이 있으니까 뭐 밑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조그마한 변화가 이제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군인 가족 속에서 이제 거의 20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20살까지 살았는데 아버지가 이제 군관을 하면서 여기서 말하면 장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자라면서 군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하는 그 생활을 쭉 봐왔기 때문에 20년 동안 봐오니까 군인들의 그 생활이 너무 눈에 확 들어와요. 이제 그래서 딱 봤는데 군인들이 지금 뭐 성군 정치, 소위 말하는 성군 정치 들어보셨겠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군 정치하면 막 이렇게 군인들이 우선이고 막 군인들이 모든 걸 다 할 것 같고 하지만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체제대로 움직이지만 내부는 그냥 자본주의 형식으로 이제 자본주의보다 더 하다 싶을 정도로 돈으로 다 움직이고 출세한다고. 만약 내가 예를 들어서 출세를 하고 싶은데 그 출신 성분을 따지면 출신 성분에 걸려요. 근데 하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그 위에 장성급들한테 돈을 찔러주면 제가 더 쉽게 출세를 하고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자본주의 하나의 그 요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변화들이 이제 점점 이제 커지면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은 이제 곧 이제 천천히 서서히 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갑자기는 오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향 이미지 하면 먼저 여기 제가 살던 그 고향 군인들이 1군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군인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고향 이미지는 그냥 군인들이 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태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인식이 변화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속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디어거든요. 외부의 미디어를 접하는 데서부터 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북한의 소식을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고 뭐 서서히 탈북민들을 통해서 접하지만 북한 내부에서도 그 정부에 막 그렇게 사람들이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 외부 이런 영화들을 보지 못하게 통제돼 있지만 주파수 같은 것도 잡지 못하잖아요. 정부에서 아무리 잡아도 그래도 강한 주파수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형 라디오, 또 북한엔 전기가 별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정전이 돼요. 그래서 건전지식 라디오를 통해서 외부 소식을 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식이 변화하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요소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이게 다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낑낑거리면서 우리가 다 북한을 변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북한 내부에서도 주민들이 변하는 거를 보고 있고 우리가 또 동기부여를 계속 해줄수록 그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잘할 것 같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약간 표현을 하자면 그 우리가 막 속에서 열이 나가지고 외투를 벗는 것처럼 외투를 김정은이나 아니면 정권이라고 형상하면 그 우리가 주민들인데 포커스 맞춰서 주민들이 더 많이 변화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이렇게 추구하게 하고 할 때 그 열기들이 외투를 결국에는 벗게 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군인들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그런 정보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뭔가 변화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약간씩 통일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있네요. 좀 그럼 다음으로 이번에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란 대학생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대하여 그리고 특별히 방금 전 북한에서 나서 자란 탈북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롭게 느끼게 된 대한민국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지혜 학생부터 얘기해 주세요. 고향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하고 다른 학생들도 고향에 대한 향수나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고향이라고 하면 고향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서 태어나서 자라기는 줄곧 경기도 안산시에서 자랐는데 내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해야 되는지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다시 지금은 안양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는데요. 뭐 딱히 다시 왔다 그래서 안양으로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런 느낌도 없고 내 고향 하면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나 향수, 애착 이런 거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비단 이건 저뿐만 아니라 주위 친구들도 보면
최근에는 인구 이동도 많아서 그런지 고향에 대한 딱히 그런 이미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그래서 차이를 느꼈습니다. 박지혜 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조금은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김다영 학생이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가 하고 싶던 말씀을 앞에서 다 해주셔가지고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앞에서 다 말씀하시듯이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은 이제 거기가 애착이 가고 함부로 갈 수 없는 곳이니까 그런 마음 향수병도 생기고 그러지만 저는 원래 태어난 곳은 원래 지금 오랫동안 살던 것은 수원인데 지금은 제가 서울에 혼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제가 언제나 갈 수 있고 그냥 가고 싶으면 가족들도 보러 갈 수 있고 왜냐면 가족들은 거기 지금 따로 살고 저는 여기 혼자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향 하면은 막 애착이 가고 너무 그립고 이런 곳이라는 생각을 정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고향하면 초중고등학교 친구들하고 3, 4, 5에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냥 이랬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고향이라는 의미를 다시 새겨보게 되고 고향이 이제 그리워할 수도 있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고향이라는 게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다면 뭐 그런 솔직히 고향인가라는 생각이 못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갈 수 없는 지금 갈 수 없는 뭔가 억압된 그런 곳이다 보니까 더 그리워하고 더 생각나고 근데 솔직히 내가 미국이 고향인데 지금 한국에 살고 있어요. 언제든 갈 수 있으면 별로 그립진 않은데 가지 못하는 곳이니까 더 그리움이 더 간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갈 수 있는 고향과 갈 수 없는 고향을 생각해보면 그 향수가 남다를 것 같네요. 네. 그럼 다음으로 장석준 학생이 한번 얘기해 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파주다 보니까 25년 동안 이제 파주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러니까 휴전선 접경에 정말 넘어가면 이제 북한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진짜 군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많이 보고 탱크들도 많이 보고 그에 반면에 또 제가 성장을 하면서 한 20살 이후부터는 이제 평화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통일이란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파주라는 곳이 평화의 상징으로 좀 더 등장을 하게 됐는데 그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보면서 고향에 대해서 파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통일에 만약에 된다면 파주가 어떻게 발전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근데 또 반면에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하면 군이 대치를 하고 있고 한 곳에서는 또 평화를 외치면서 통일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과연 이 두 개가 중첩이 돼서 잘 평화롭게 이룰 수 있을까? 과연 내 고향은 어떻게 변할까? 통일이 된다면 좀 더 급격하고 내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텐데 그렇다면 나중에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내 고향을 찾아갔을 때 내 어렸을 때 향수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한 두 분과 조금은 다르게 장석준 학생은 어렸을 적부터 군인이나 군대를 좀 많이 봐서 그런지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조금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렵고 힘든 북한에서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행복한 나머지 자유와 희망에 대해서조차 그 가치의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이 너무 비교되는 남북 간의 현실을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야기 한마당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네, 한반도에 위치해 있는 남과 북입니다. 한 핏줄을 이어온 한 민족이 서로 존재하고 있지만 남과 북의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거리감과 갈등, 나아가 많은 과제들을 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외치는 통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과정 속에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너무나도 많은 과제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통일은 우리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데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고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통일 시대 구현을 위해서 남과 북은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남과 북의 모든 주민들이 다 행복한 통일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말하는 통일 이야기 한마당 제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